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겸이TV의 김창겸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조선 후기 서민문화 발달, 요걸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조선 후기에는 이제 농업의 발달과 상공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서민들의 경제적 수준이 점차 향상이 됩니다. 아무튼요, 농업을 일단 말씀드린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이양법이라는 건데, 이양법이라는 것이 고려 말에 들어와요. 그랬다가 남부지방에서 조선 전기에 서서히 확산이 되다가 조선 후기에 와서야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이양법은 따르게 우리가 모내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생산량이 크게 증가가 돼요. 어쨌든 조선 후기에 이양법과 같은 농업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높아졌다. 두 번째는 대동법 같은 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뭡니까?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왔잖아요. 조선 후기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서민 경제의 어떤 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이게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조선 후기 가게 되면은 이제 그 기존 양반들이 이제 많이 몰락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양반들 중에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기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권반이라는 애들도 있고, 정치적 권력으로 좀 뺐겠지만 지방에 나름대로 경제적 권력은 남아있는 향반도 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보다도 삶이 못한 그런 잔반들이 있습니다. 찌끄러기 잔자. 그래서 이 잔반들이요, 자신이 이제 양반 출신이긴 한데 완전히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몰락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직접 일을 해야 되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글을 읽을 줄 알잖아. 그래서 서당을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서당이 크게 증가가 돼요. 물론 조선 전기는 있었겠지만 조선 후기에 더욱더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 그 서당들이 학생들을 이제 모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프리패스.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럼 프리패스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강료가 어떻게 돼요? 싸지는 거죠. 다시 가면 서민 경제순이 점차 높아졌다고 그랬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서당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수강료가 싸졌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서민들의 자제들도 쉽게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그죠? 글을 읽을 줄 알으니까 이제 서민들도 문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서민 문화가 여기 있는 한글 소설, 탈춤, 판소리, 자, 그 다음에 민화, 자, 그리고 사설 시조,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사설 시조는 이 시조의 엄격한 형식을 탈피한, 그러니까 자유롭게 글자 수에 구애받지 않고 쓰는 그런 시조, 우리가 사설 시조라고 한다면 시인들의 어떤 그 증가로 인해서 시인들의 모임도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시사라는 것이 조직되기도 하죠. 그리고 김홍도라든지 신윤복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은 풍속화,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유행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요것들, 민화라든지 팔소리, 탈춤, 한글 소설, 시사, 사설 시조, 풍속화, 요딴 것들이 조선 후기에 유행했었던 어떤 것들이다? 바로 서민들의 문화였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무지하게 출제가 잘 되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민 문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서민 문화가 발전되는 배경은 서민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 그리고 서당 교육이 증가됐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